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또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 가장 큰 뉴스는 역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한 방송사의 탐사 보도로 불거졌죠? 네, MBC의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2014년 7월에 이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격자까지 등장을 했고 진술들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깊이 있는 진술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YG 소속의 유명 가수와 다수의 유흥업계 여성들이 참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YG 사람들과 재력가들을 포함해 남자들은 8명, 초대된 여성들은 25명. 그리고 또 이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화류계 여성.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성이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 여기서 또 이름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남양유업 창업자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클럽으로 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성접대가 있었다고 이 목격자가 진술을 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예, 방금 김 기자 말처럼 증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남성, 여성 숫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황하나 씨도 있었다. 황하나 씨는 아마 통역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양현석 대표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요? 남태우 씨? 네, 이메일 보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양현석 씨의 자존심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이 YG를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또 프로듀싱을 할 때도 아티스트로서의 이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회사 가치나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관련돼서 이런 자존심 차원에서 먼저 이제 대외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호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쨌든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경찰이 조만간에 수사가 아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앞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언론에 해명한 내용은 결백하다 아니다였거든요. 네,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맞다로 밝혀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양현석 대표의 이런 반발이 과연 또 진실일까 아닐까. 네. 이건 또 추후에 밝혀질 문제다.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이 문제가 된 모임에 소위 말하는 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던 인물이 정마담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제가 기자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정마담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당히 유명하죠. 네. 네. 김 기자 혹시 만나봤습니까? 저는 만나봤군요. 직함이 좀 틀릴 때 왔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 정마담의 직함이 좀. 예. 성은 정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마당의 성장 과정을 쭉 보셨다. 아니, 저도 좀 나름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때는 성도 좀 다른 걸 쓰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김대호 기자 처음 만날 때는 직책은 달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양현석 대표가 이 정마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죠. 연예계에서는 마당발이다 이 사람이. 네, 그리고 또 이제 YG 이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이 소속 가수들이나 여러 연예인들이 이 정마담과는 친분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으로서도 이 관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 융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마담이라는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사 관계자 그리고 또 재계 벤처 사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예.
이 정마담이 이 모임의 여성들을 동원했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된 거죠? 네. 그건 맞다고 보세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제 정황상으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여기에 두 명의 외국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이 동남아시아 재력가로 표현되는 존노라는 사람이랑 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여성들 그러니까 25명의 여성 중 10명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가 어쨌든 부탁을 했으니까 정마담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스테이트의 보도 내용이 맞다면 25명 정도인데 유흥업소 직원이 10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황하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때 당시에 지켜봤던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에 따르면 이 모임 자체는 구체적으로 성접대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YG의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투자 설명에 비슷한 거 형태로 진행이 되어졌고 이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통역과 함께 이 당시에도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여성은 아니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메꾸기 위해서 양현석 대표가 직접 이 정마담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시스템 하에서 조금 이제 동원되지 않았나. 시스템 하에서. 예. 근데 이 모임에 동행했던 한류 가수가 싸이 씨로 드러났는데 싸이 씨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죠. 싸이 씨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로우 씨가 자기 친구가 맞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이제 쇼 비즈니스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양현석 씨 YG의 양현석 대표에게 이제 소개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제 모른다. 그냥 뭐 친구 관계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죠. 그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자신은 조로우가 친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고 그 이후에 뭐 성접대가 있었다 이건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말을 아낀 거죠. 그 얘기를 아예 안 한 거죠. 사실. 양쪽 다 마찬가지인 거죠. 양현석 대표나 아니면 싸이 같은 경우에도. 자, 당시에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외국인, 태국인 밥 씨, 또 조로 씨, 두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태국인 밥 씨는요, 태국의 유명 정치인의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슐랭급의 레스토랑만을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버닝썬 사건에서 한국 여성에게 목과 흉부, 전치 3주, 신체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바로 이 태국인 밥 씨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인 조로우 같은 경우는 디카프리오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 3명을 거론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로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 있고 디카프리오와 절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전 애인이 유명한 그 미란다 커.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의혹이 많은 게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비자금 조성 횡령 관리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좀 일으킨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국제적 수배자인데 한국 입국은 자연스럽게 됐나 보네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주장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라면서 이제 뭐 이 싸이와 친분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양현석을 만났을 뿐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한 여성이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으로부터. 그 피해자는 그날 자리에 그 승리 씨가 대표로 있던 YG 자회사인 YDX 이사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YG 자회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YDX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14년도에 YG나 아니면 YDX의 사업 확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외국의 패션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뷰티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서 이렇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였거든요. 하기 때문에 분명 이 단순하게 뭐 친분 관계에 의해서 뭐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술 사주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사업적으로 조금 연결성을 갖기 위한
그런 예. 비즈니스적인 이 만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YG 소속의 승리 씨도 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아마 이건 또 인정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수사 받으면서. 그렇죠. 그러면 승리 씨의 이런 성매매 알선 이게 YG 양현석 씨하고 이번 사건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같은 패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이게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성매매 알선 혐의 때 일본인 아오야마 코지의 숙박비 3천만 원을 YG 법인카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YG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고 실제로 또 그 승리 씨가 양현석 씨를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과 성장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유사성과 사업 비즈니스 형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의혹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승리 같은 경우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있잖아요. 굉장히 그 이상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외국인들을 초대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접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일날 또 여성들을 불러다 놓고 지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또 그 접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죠. 하면서 이번 MBC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적어도 이제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성접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그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학습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심이죠. 예, 예. 그렇죠.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네. 또 승리 씨가 또 나이가 또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그 증언이 있었다고 해요. 증언은 아니고 해프닝 같을 수도 있는데 YG 소속 그룹 무가당 출신의 프라임 씨가 3년 전에 양현석 대표에 남긴 댓글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그게 지금 재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쓴 거예요? 조금 이 프레임 이름도 이제 분명히 정준영인데요. 그 꽃놀이패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내가 계속 밤마다 현석이 형 술 접대했으면 이때쯤 저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야속하다. 내가 저 자리에 그 유병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난 그 어두운 접대 자리가 지긋지긋해서 6년 만에 뛰쳐나와 비포장도로를 택했고 지금이 즐겁다. 이 글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결국은 그 댓글을 삭제하면서 무서워서 지운 게 아니라 기사에 언급된 다른 분에게 미안해서 지운 것이다라고 당시에 썼던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접대 자기 소속 연예인들 계속 불러서 뭐 심부름시키고 했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는 이게. 그것도 6년간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뭐 자기 활동보다 이렇게 불려나가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실제 본업인 자기가 이제 뭐 가수 활동 이런 것보다는 이걸 더 많이 했다. 이 정도로 지긋지긋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잘 떨어지는 거죠. 예. 경찰 수사는 지금 내사 단계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성접대 의혹과 관련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MBC에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또 이 벽을 만나게 되잖아요. 공소시효라는 벽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한 달밖에 안 남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성접대라든가 아니면 성매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수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조금 그렇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또 하나 이제 이 건과 관계없는 또 다른 한 건이 지금 현재 경찰에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사 중에 있는 또 다른 사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건인데 이것도 그 경찰에서는 굉장히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예. 이게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의 특성상 예. 증거가 남아있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이제 수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봐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규명해내거나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일종의 사회적 판결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 법적인 처벌은 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대중의 싸늘한 시선
엔터께인데 그 부분에 의한 뭐 일종의 단죄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하나 곁들여 설명을 드리자면 예. 승리의 이제 그 팔라오 건가 같은 경우에는 축 파티?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여성들이 동원이 되어지면서 호텔비와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항공권을 무료로 받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대가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하. 뭐 실제적으로 지금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이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만약 경찰이 조금 잘 들춰본다면 증거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팔라우 파티 건은 억대 이상 들었다면서요, 경비가? 그렇죠. 통째로 리조트를 빌려서. 네. 뭐 한간에는 일당 1,000만 원이라는 아이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연예인 또 연예계의 도덕성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그 학교 폭력 논란 이게 또 시끄러워지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